안녕하세요, 한승열입니다. 최근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유소에 가보시면 기름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뉴스나 신문지상에서는 환율이 1,400원대로 무너질 거라고 예측하는 뉴스가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유가와 주축통화인 달러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식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니까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같은 개미들은 주식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기보다는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아무리 어떤 주식이 좋더라도 주식시장의 큰 흐름을 거스르다 보면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식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편승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린 경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내용이 잠시 딴 길로 갔는데요. 다시 유가와 달러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보셔야겠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일반적인 경우와 인위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환율, 즉 달러 가치에 따라 유가가 변하는 경우이고요. 인위적인 경우는 반대로 유가의 강제적인 수급 조절에 따라서 달러 가치가 변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단 거기까지는 이해되시겠죠? 자, 이제 첫 번째로 일반적인 경우를 먼저 분석해 볼게요. 이는 다시 석유 수입국 입장과 그리고 석유 생산국 입장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석유 수입국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우선 원유의 결제 통화인 달러가 상승하면 수입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돈을 달러로 바꿔서 원유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환율이 높으니 아무래도 부담이 커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원유 수입이 감소하게 되고 원유의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엔 유가가 하락하게 되겠네요. 즉 달러 상승은 유가 하락으로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생산국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생산국 입장에서는 더 많은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공장마다 석유를 막 퍼서 공급을 높이려고 하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엔 유가는 하락하게 되겠네요. 이를 정리해보면 달러 가치 상승은 유가 하락. 이렇듯 수입국과 생산국 모두의 입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모두 다 달러 상승이 곧 유가 하락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달러와 유가는 반비례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가 석유 수입국 입장과 생산국 입장에서 환율이 올랐을 경우 유가가 하락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공통적으로 단서를 단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엔 이란 것입니다. 즉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서 유가가 변하는 데에는 반비례로 변하는 데에는 시간차가 있다는 뜻이죠. 자, 위와 같이 일반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석유 공급을 강제로 조절했을 때의 석유 가격과 달러 가치와는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인위적으로 수요 공급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건 수입국이 아니라 생산국만이 가능한 거니까 생산국 입장에서만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오펙이 석유 공급을 감소하기로 발표한다면 당연히 유가가 상승하겠죠. 유가가 상승인 경우입니다. 석유 공급을 줄였으니까요. 맞죠? 그렇게 되면 유가가 상승했으니 지불 금액도 상승하는 겁니다. 지불 금액이 상승한다는 건 결제 통화인 달러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니 달러 수요가 커져서 결국엔 달러도 상승하게 되겠죠. 결론은 유가 상승은 달러 상승. 자, 반대로 오펙이 석유 공급을 늘린다고 발표하면 유가는 당연히 내려가겠죠. 공급이 많아지니까요. 그러면 유가가 내려가니까 당연히 지불 금액도 하락할 것이고 그러면 달러 수요가 평소보다 덜 필요하겠네요. 즉 달러 가치는 하락하겠죠. 결론은 유가 하락은 달러 하락. 위와 같이 인위적으로 석유 생산을 조절하는 과정에서는 인위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석유 공급을 감소하면 유가는 상승할 테고 그 결과 달러 가치도 상승. 반대의 경우로 석유 공급을 증가하면 유가가 하락하면서 달러 가치도 하락. 이제 그동안의 결론들을 다시 모두 모아 정리해보면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달러 가치가 유가 변동을 반비례로 이끌고
강제적일 경우에는 유가 변동이 달러 가치를 비례관계로 이끌게 됩니다. 위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유가와 달러에 관한 글로벌 경제의 상황을 분석해 볼게요. 일반적인 경우에 만일 달러 가치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즉 환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 결국 유가가 하락하게 될 거고요. 반비례 관계니까요. 자, 이제 유가가 하락하게 됐죠? 되면 결제 통화인 달러의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달러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어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유가가 하락하게 되었으니 산유국 입장에서는 다시 공급을 강제적으로 줄여서 유가를 끌어올리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인위적인 경우니까 비례관계에 따라서 달러 가치는 다시 동반 상승하게 되겠죠. 그렇죠? 종합해 보면 처음에는 달러 상승으로 유가 하락, 반비례 관계니까요. 그렇게 되면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다시 달러가 하락하겠죠. 그러면 산유국에서는 원유 생산을 줄여서 유가를 강제로 끌어올리겠죠. 상승시키고, 그러면 강제적인 경우에는 비례관계니까 달러는 다시 상승. 이렇게 해서 달러가 상승, 하락, 다시 상승, 이런 식으로 세계 경제는 이렇게 일정한 주기적 성질을 가지고 마치 파도를 타는 것처럼 순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시경제의 흐름인 거죠. 그러나 이러한 거시경제적 큰 흐름을 타다가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큰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올해 초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같은 경우죠. 자, 그림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환율과 유가가 반비례 관계, 다시 말해 일반적인 경우에 반비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래프가 각각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최근의 경우를 보시면 환율과 유가가 반비례가 아닌 정비례 관계를 가지면서 동반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인위적인 경우에 따른 흐름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재밌지 않나요? 자, 이제 원유와 달러와의 관계를 아셨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2022년 9월 14일자 한국경제 신면에 이런 기사를 확인해 볼게요. 미국 인플레 정점 찍었나? 휘발유값 석 달째 하락, 제목으로 기사 앞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미국 휘발유 가격이 13주 연속 하락했다. 세계 경제 침체 우려와 강달러 현상으로, 여기서 강달러 현상으로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서 강달러 현상으로 원유 수요가 준다. 이 말은 일반적인 경우의 달러와 유가와의 반비례 관계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강달러, 즉 달러 상승, 원유 가격 하락이죠. 달러와 원유 가격은 반비례로 움직였다는 건 지난 13주까지는 일반적인 경우로 해석된다는 거죠. 그러나 2022년 곧 다가올 겨울에는 원유 수요가 많아질 것이 예상되므로, 거기다가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이 장기적으로도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원유의 공급에 비해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저 바다 건너 미국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 달러의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달러의 금리가 인상하니까 그만큼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이는 곧 달러의 강세를 의미합니다. 즉 원유값 상승과 아울러 달러도 동반 상승한다는 더블 악재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기축통화도 아니고 원유 생산국도 아니다 보니 이래저래 경제적으로 큰 위기인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달러 강세와 유가 상승이 국내 주식시장에는 매우 안 좋은 영향으로 계속해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9월 21일에 있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폼크에서 미국 금리를 1%포인트 상승, 즉 울트라 스텝까지 고려한다고 하니까 희박하지만 만일 그렇게까지 된다면 전 세계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할 거니까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저가라고 판단해서 무작정 매집하시기보다는 과감하게 손절할 건 손절하시고 보수적 전망으로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현금 보유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총알을 아껴두셨다가 내년 상반기에 아주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때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제 영상은 쭉 이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